그날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의 여동생 혜진이 차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몸을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언니, 조심해. 오빠가 변호사와 만나고 있어. 당신과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 순간 내 손에 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의 차가운 소리가 주방 타일에서 울려 퍼지며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칼 소리는 그 순간의 침묵이 아니라 내 심장 속의 소음을 채우는 듯했다. 전화기가 울렸을 때 등록되지 않은 번호가 표시되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다. 누가 전화한 줄 알아? 라는 익숙한 목소리. 민호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혜진은 눈으로 전화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이것이 단지 배신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년 전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완벽한 남자였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할 때 그는 근처의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비에 젖은 옷을 입고 들어갔고 그는 내게 우산을 내밀었다. 가져가세요. 내일 가져오시면 됩니다. 라고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민호를 계속 생각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볼에 나타나는 보조개, 빗방울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그리고 내게 우산을 내밀던 그의 손이 보였다. 꿈속에서도 그는 나타났다. 함께 걸으며 빗속에서 춤추는 꿈이었다. 우산 아래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주변의 세상은 사라져버렸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번에는 비 때문이 아니라 내 눈물 때문이었다. 이것이 동화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 폭풍에 휩싸인 첫 번째 신호였을까? 모르겠다. 내 손에 느껴지는 유일한 것은 우산 손잡이의 상상 속 따뜻함이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민호와 만난 것은 서울의 전통적인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민호의 빈 물잔을 채워주고 고기를 가장 잘 익혀서 그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큰 존경심을 보이며 모든 행동마다 몸을 숙여 감사함을 표현했다. 어머니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수진아, 이 아이는 좋은 사람 같아. 그의 가족도 존경받는 가문이야. 얼마나 친절한지 봐. 라고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민호를 주에 깊게 관찰하며 질문으로 그를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법학 분야 지식과 경력 목표를 접한 후 아버지의 태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법조인이 될 거야. 미래가 밝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선을 내게 돌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너도 이제 30살에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더 기다릴 거니? 그 순간 나는 민호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사위 후보 프로필에 정확히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식사는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에서 가족의 압력은 정말로 무겁습니다. 30세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도 민호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첫 몇 달은 마치 K-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변 산책, 명동 쇼핑, 가족들이 모인 전통적인 식사. 결혼 첫 해는 정말 좋았어요. 민호는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저는 작은 온라인 부티크를 열었어요. 우리 집은 강남에 있는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노량진 어시장에 가서 신선한 생선을 사고 집에서 함께 요리했어요. 그때 그의 눈동자에 비친 사랑. 진짜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더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건이 있어요.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심 있는 아내로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먹고 그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때로는 너무 늦게 돌아와서 침대에 들어갈 때 잠을 가장했어요. 여보, 조금 더 참아라.
라고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어요. 남자들은 경력을 쌓을 때 더 많이 일하니까. 너도 이해해줘.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저를 자기야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단지 수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조차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자 우리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민호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그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갔어요. 일이에요. 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은 그가 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갔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도 될까요? 발신자는 유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물었다. 유나는 누구예요?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직장 동료예요. 소송 업무를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한국 문화에서 부부 사이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동자에서 그 솔직함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민호의 여동생 혜진이 우리를 방문했다. 나보다 4살 어린 대학 4학년이었다. 보통 그녀를 매우 좋아했는데 형과 닮은 모습으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분위기였다. 긴장되고 불안해 보였다. 언니, 오빠에게 말할 게 있나요? 라고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행복해요? 라고 물었을 때 내 심장이 조여졌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 순간이 왔다. 혜진이 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 조심하세요. 오빠가 변호사와 만나고 있어요. 당신과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라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제 오빠 방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재산을 어떻게 숨길까? 라고 묻고 있었어요. 그럼 그 상황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어? 라고 물었다. 2주 전에 처음 들었어. 하지만 그 전부터 의심했어. 유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형과 함께 다니고 있어. 유나? 그 이름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내 마음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찼다. 혜진,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말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혜진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민호가 3개월 동안 유나와 함께 있었고 그녀에게 아파트를 빌려줬으며 이혼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계획했다는 것. 모든 것을. 제 형은 모든 월급을 다른 계좌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친구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당신과 이혼할 때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법원에 보여주려고 태워서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깨어났어요. 그날 밤 민호가 집에 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피곤했어. 그는 평소처럼 차갑게 말했다. 식사할래? 아니, 밖에서 먹었어. 물론 유나와 함께 먹었을 거야. 내 마음은 타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들자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참 아이러니하네. 나를 배신하는 순간에도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날짜였어. 이메일을 뒤적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유나와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아로 시작되는 메시지들. 이 일시적인 과정은 곧 끝날 거야. 우리는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나쁜 건 변호사리의 이메일이었어요. 민호 씨, 부인이 재산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 계획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다른 이름으로 옮기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는 단순히 나를 배신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나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돈, 제 부티크에서 얻은 수입,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여성은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날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고 여성 권리의 전문적인 변호사 박 씨를 찾았습니다. 즉시 예약을 했습니다. 변호사 박 씨는 중년 여성으로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이런 상황은 안타깝게도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모든 재산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숨긴 계좌를 찾아야 해요. 박 변호사는 저에게 결혼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호가 숨긴 돈도 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민호의 옛 문서들 사이를 뒤져봤습니다. 재무상담사의 이름, 은행 계좌 정보, 심지어 윤에게 임대해준 아파트의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자기야, 오늘은 어땠어?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자기야라고 부른 것에 놀랐다. 좋았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연인과 함께 있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민호를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큰 실수 속에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는 나를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그를 너무 사랑해서 나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건 우리 행복을 위해 한 일이었고 결코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 순수함과 순종이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의 반대편은 매우 위험하니까요. 이건 그렇죠, 친구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댓글 부분에 이런 상황에 대한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채널의 구독을 잊지 마세요. 박 변호사와 함께 2주 동안 일했습니다. 민호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는 3개의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친구 이름으로 이전했고 다른 하나는 가짜 회사를 설립해 숨겼습니다. 이것은 돈 세탁 시도입니다. 라고 변호사 박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 소송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민호가 윤에게 사준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부티크에서 얻은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속인 여성에게 집을 사준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라고 변호사 박이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더 행복하게 집에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유나와 라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즉,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즐기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 박은 다음 월요일 모든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유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의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가 깨어났다. 전화를 누가 받았어요? 그는 당황하며 물었다. 유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찾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수진, 나, 조용히 해. 라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월요일 아침에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도 내 변호사와 준비를 마쳤어.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비밀 계좌, 윤에게 산 아파트, 내 돈으로 저지른 배신, 모든 것을. 너 나를 따라다녔어? 라고 소리쳤다. 아니요, 민호. 나는 단지 내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바보로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월요일 법원에 갔을 때 민호의 변호사는 충격에 빠졌다. 우리 손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매우 강경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배우자는 재산 은닉 시도를 체계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민호의 변호사, 제 의뢰인은 단지 의뢰인이 속인 여성에게 피고의 배우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호와 같은 집에 머물렀지만 별도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혜진은 가끔 와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언니, 오빠에게 화났어요. 라고 한 번 물었습니다. 아니야, 혜진아.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아. 단지 실망했을 뿐이야. 네가 옳은 일을 했어. 내게 진실을 말해줘서.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재산의 65%가 내게 주어졌다. 민호의 재산 은닉 시도가 범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윤에게 산 아파트도 내게 남았다. 민호는 법원 밖에서 내게 다가왔다. 수진아, 민호.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 나에게 우산을 준 그 친절한 남자를 사랑했어.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그 남자가 아니야. 용서해줘. 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시 너를 믿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내 인생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제 내 부티크를 키웠다. 윤에게 사준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중심계의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와 화해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강한 여성이 보인다. 가족의 압력, 사회적 기대.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전화로 수진아,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여전히 묻는다. 어머니, 먼저 나는 나를 찾았어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혜진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정말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민호가 저를 완전히 버렸을 거예요. 지난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제 옆으로 다가와 주저하며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을 승소한 수진 씨가 맞으신가요? 놀랐어요. 대화가 진행되자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그녀를 배신하고 재산도 숨기고 있었죠. 절망적인 목소리로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한 땀 한 땀 쌓여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시절 제가 겪은 것이 바로 그랬습니다. 신뢰했던 제 삶을 공유했던 사람이 저를 실망시키면서 그에게 대한 믿음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두려웠고 마치 공허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꿈이 갑자기 의미 없어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의 아픔이 때로는 숨을 멎게 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고통은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에도 아침이 있습니다. 천천히 이 고통이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모아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이전에 몰랐던 힘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배운 것은 여성의 가장 큰 힘은 부서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약하고 취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가장 큰 폭풍에도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한 용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여성이었고 이제 누구도 이 힘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를 상처 입혔지만 동시에 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이런 배신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구독해 주시기를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까지 건강히 지내세요.